이재명 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사흘째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측근들이 자꾸 나서서 뭐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반박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왜 조용하시죠? 이재명 지사? 반박 나선 측근들, 검찰 조사 후 조용한 행보 이재명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11월 24일 검찰 출석 전 SNS를 통해서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먼저 가려야 한다. 이걸 왜 뜬금없이 또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보통 시끄러워진 게 아니에요. 네. 검찰을 다녀왔어요. 조사받고 나와서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 네. 그리고 나서 수시로 올리던 SNS 활동을 자제하고 의혹 해명 글도 없고 네. 아무 글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의회 행사 참석 등 제외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조용한 행보를 사흘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나서는 측근들이 있으니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 대변인이죠. 문준용 의혹 사실 아니라고 이 지사가 이미 밝혔다. 그러니까 마녀사냥하지 말아라. 백종덕 변호사는 경찰 수뇌부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근들은 이 지사 해명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겨 답답해요. 그리고 억울해요. 이재명 지사 입장이 이런 입장이라는 거고요. 왜 저 자세냐? 노림수가 있느냐? 말해도 안 믿으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자? 아니면은 당 내부 반발 기류에 일단 눈치를 보고 있는 중? 박해받는 도지사 프레임 전략, 검찰 기소 따라 재판을 지금 미리 준비 중이라서 조용한 건지. 최근에 지사님이 SNS에서 이런 말씀을 내셨습니다. 이 뭐 죽으나 사나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원이고 문재인 정부 성공이 이 대한민국에 유익하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 지사가 탈당하는 일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누가 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내용이 이재명 지사님의 그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월 13일 기소가 되더라도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 문준용 씨 특혜 취업 문제를 제기한 건 문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것이다. 탈당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다라고 또 해석을 주말에 내놨습니다. 이 부분도 전혀 틀린 얘기인가요? 예. 하태경 의원님 저 본인의 희망사항 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내가 이 정도로만 코멘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발표한다는 글이 한창 논란인데요. 그리고 또 계좌 개정 좀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 구도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 탈당력 윗발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닿겠습니다. 행사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경공 김씨 트위터 밝히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결코 무슨 신나는 뉴스도 아니고 뭐 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저 양 박사부터 답을 주세요. 어떻게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면 네.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급 경찰의 그 B급 정치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네. 진실보다는 권력을 택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문준용 씨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네. 정치적 고립을 계속 자처하고 있다.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이제 이러한 정치적 고립의 자초를 자각한 것 아니냐. 그래요? 이 청와대 또는 네. 권력을 향해서 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네. 정치적 그 고립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고민하고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지사의 그 새로운 태도 변화는 상당히 긍정적인 고무적이라고 보시네요. 봅니다. 네. 그럼 서 변호사는 지금 뭐 열심히 잡고 정리 중이신가요? 뭐. 정태근 의원님. 제가 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 전과 후의 상황이 좀 달라진 거예요. 인식이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그날 지금 이제 토요일 날 13시간을 조사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마지막에 조서 검토하는 거 한 3시간 빼고 중간에 밥 먹는 거 1시간 빼도 9시간을 순수하게 그 조서를 받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이게 사실 3건입니다, 딱.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 강제 입원 문제, 네. 뭐 그 대장동 확정이익 문제, 검사 사측 문제인데 네. 그러면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당신 입장이 뭐냐라고 네. 물어봤는데 네. 검찰이 보니까 제시한 그 기소를 위한 제시 자료가 네. 상당히 방어하기 어렵게 보여졌던 것이죠. 이 지사 입장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모호하면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그날 본인의 기소권과는 관계없는 소위 해경구 김씨건과 관련해가지고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에 대해서 집어내고. 24일 날 아침에 올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뭔가 이게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꺼냈는데 가서 제시하는 딱 자료를 보니까 알고 보니나? 이거 가지고는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네.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재판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아이고야. 고민스럽고 옆에 그래요? 있는 사람보다 니들이 좀 해석이? 대충 얘기해라. 뭐 뭐 다른 이렇게 해석 돼서. 혹시 있어요? 저는 좀 달리 보는데 이 문제는 잘 참고 들으셨습니다. 그럼 전혀 다른 생각을 듣고 있느라고. 우리 송우 앵커는 조기 수습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기 수습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재명 지사의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서 여권 내 권력 투쟁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어요. 아니, 권력 투쟁 그러니까 좀 조용히들 있기 하라고요, 때문에.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법적으로 가는 거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기 수습은 좀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 양 박사께서 존경하는 양 박사께서 이재명 지사가 존경하는 나오고 시작하면 정치적 골치 아픈. 고립을 이제 스스로 자각하고 네. 자수하는 네. 그런 분위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네. 저는 이재명 지사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전략 또 하나는 응수타진이라고 봅니다. 이 지사 사전에 자수기간 없다요 지금? 경찰 수사 전에 네. 경찰 수사가 기소가 되기 전에 한번 몸을 낮춘 적이 있습니다. 예. 내가 지난 대선 때 경선 때 생각하더라도 싹수가 없었다. 맞아요. 선을 본인 넘었다. 입으로. 이것은 여권한테 하는 것이지 경찰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권 내한테 내가 자수하고 반성할 테니까 좀 봐달라 했는데 진짜 머리 기소까지 복잡하게 가니까 그 정치하네. 이후 어땠습니까? 아이고, 예. 경찰을 뭐 적폐 경찰이다 무슨 경찰이다 하고 예.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고 갈 크게 때까지 비난을 간 거죠, 했어요. 뭐 그러면. 예.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네. 이렇게 몸을 낮춘 것은 다시 한번 여권한테 응수타진을 하는 거야. 내가 좀 조용히 있을 테니까 검찰 수사에서는 검찰하고 경찰은 좀 다르지 않느냐. 또 검찰과 내 편을 경찰이 좀 지금 들어달라. 사실 검찰과 경찰이 또 수사 지휘권 문제를 놓고 또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으니까 충돌하고 있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에 대해서도 야 검찰은 너희들은 좀 내가 다른 판단을 좀 내려줘. 믿어줄게. 또 권력에 대해서도 경찰까지는 내가 이제 당할 만큼 망신 다 당했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이 어떻게 나오는가 응수타진을 하는 거고 만약 기소로 들어가면 아마 이재명 지사는 평생을 정치 이미 부기자를 제가 볼 했기 때문에. 때도 이미 여권과는 선을 넘었어요. 이제 친문이 아니라 비문을 선언한 겁니다. 예. 문윤정 씨 그 영린을 건드린 거. 예, 문재인 씨,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그거 거론한 거. 또 경찰에 대해서 권력을 택했다고 한 것은 이미 비문을 선언한 거예요. 비문으로 가는데 민주당에서 나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고 검찰의 지원해달라. 기소가 있으니까 예. 내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일 테니까 이번만 봐주면은 봐주면. 나도 협력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잘 넘어가면은 쉽게, 저 민주당 쉽게 차기 대권으로 내가 갈 수 있다. 그렇죠. 까지. 예. 우엽지를 평소에 많이 보세요? 뭐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갑자기들 할 말을 잃으실 것 같은데. 왜? 정치부 기자를 11대부터 제가 국회를 출입했습니다. 저런 그러니까요. 행태를 네. 많이 봐왔어요. 우리 고현식 교수의 분석에 대해서 이 섣불리 반기를 들지 마십시오. 저는 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상당히 이게 유사한 접근인데요. 아, 일리가 있다. 유사한 인정하고.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 또한 또 많은 그 시민들이요. 네. 아니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가는 날 당일 아침에 굳이 네. 소위 이른바 해경군 김 씨를 수사하려면 대통령 아들 문준영 의혹부터 이게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왜 할까? 의도 나는 없이는 안 할 사람이다. 의도 없이는 안 할 뿐이거든요. 네, 그렇긴 해요. 자, 그건 네, 다른 네. 말로 하면 야, 지금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박해당하고 있다. 보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던져놓은 거예요. 자, 던져놓고요. 던져놨더니 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니 뭐 여당 내에서부터 영린을 건드렸다. 네. 또는 비문 의원들 사이에 일부 의원, 특정한 의원을 이름 뭐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철 의원 같은 분은 친문이 아니에요. 네. 근데 비문으로 나가라, 분류되는 사람인데 탈당해라, 뭐. 탈당해라 억울하더라고. 네, 와구라구 자, 시끄럽고. 당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비등했어요. 자, 당내 여론을 동향을 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일단 정치 보복의 프레임은 던져놨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 저는 일부 동의하는 게, 네. 자, 검찰 대응도 보는 겁니다. 자, 숨고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검찰을 조사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지사는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지금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예, 예. 저는 아까 몇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의 기소 시점, 이른바 13일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지사 다시 지금 숨 고르기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다시 어떻게 보면 칼을 또 빼들고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아 보인다. 이런 만만찮은 판단입니다.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은 들긴 드네요. 차 교수님. 예, 뭐 저도 뭐 비슷한 시각인데요. 네. 제가 이 쓴 답은 침상의 수류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침상의 수류탄이라는 말 아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그러니까 이 지금 훈련소에서 내무반에 편히 쉬고 있을 때 이 이 간부들이 들어오면서 침상의 수류탄 하면요, 전부 다 침상에서 다 뛰내려와서 아주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일종의 군기 잡기 위한 한 수단이거든요. 이게 침상이 쉽게 말하면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무반에 쉬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튀어나와서 뭔가 준비하고 뭐 수습을 하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문준용 씨 의혹을 들고 놓은 거는요,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침상에 수류탄이 떨어진 그런 훈련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일종의 역린을 건드림으로써 지금 자신에게 상당하게 정치 음해를 가려고 하는, 뭐 본인은 딱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친문 주류들에 대해서 강하게 내가 뭔가 한 방 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군기를 바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 자신이 뭔가를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이 쉽게 수습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어떤 식의 그러니까 이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13일 날 저는 뭐 기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설사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기소를 하게 되면 아마 민주당이 정치적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그 경우에는 나는 더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도까지 포함해서 한번 띄워놓은 거네, 일종의 그 상당한 경고를 해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본 포석인데 지금 서 변호사는 저 기소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불구속 기소죠? 기소는 이게 당연히 될 거고요. 예. 저는 이게 그 문준용 씨 건이 이재명 지사한테 이게 거의 쟁점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사소한 지엽적인 건데 이게 왜 부각됐는가? 예를 들어 이게 법적으로 보면요. 이재명 지사 가장 심각한 거는 정신병원 형 입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 무효가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은 참고인 40여 명 조사했는데 대부분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다른 진술을 했어요. 따라서 이게 기소가 될 걸 예상하고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해경군 김씨 사건인데 해경군 김씨 사건은 전해처리가 핵심입니다. 그게 수사할 경찰이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전해처는 이번에 선거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이게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그런데 문준용은 언제 겁니까? 이건 이게 지난 대선 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예를 들어 문준용은 6개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명예훼손에서 일부 약간 사소하게 연관은 되지만 공직선거법 아무 관계 없는 건데 그럼 이게 이재명 지사가 왜 첫 건의 입을 빌려서 문준용 씨를 저렇게 거론하느냐. 그래서 제가 쓴 거는 바로 이게 본인은 거대 기득권의 음모로 계속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법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마지막 문준용 씨 거론함으로써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보고요. 그럼 이게 지금 왜 며칠간 침묵하느냐. 자기는 이제 문준용 씨 거론해서 승부수를 던졌으니까 이제 공은 청와대와 여당이 넘어왔으니까 이게 청와대 여당이 하는 걸 보고 예를 들어 이게 검찰 기소라든지 다음 수를 구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